자, 2023년 8월 11일, 지금 현재 21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간 낙사 가제입니다. 자, 첫 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모의고사 했던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항상 말로만 했던 팟캐스트 첫 녹음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박수를 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팟캐스트 뭐 일단은 가제입니다. 가제 타이틀을 갖고 월간 낙서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뭐 저 좋은 제목은 우리가 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도 있고 공모를 그때 말씀드렸지만 카페를 통해서 공모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일단 우리가 낙서 커뮤니티 운영진이니까 예, 그런 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해봐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낙사 운영진이 이전에 한 명의 축덕으로서 그냥 즐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뭐 흔히 말하는 입 좀 털자고 모인 거니까 예. 일단 첫 회 제목도 뭐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거 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목소리 뭐죠? 목소리?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오랫동안 낙사 활동을 해왔고 제가 이제 회원을 하다가 여기 계신 어떤 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스텝을 활동 중인 음교수라고 합니다. 낙사를 하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움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구 보신 이력이 가장 높으신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월드컵부터 봤으니까 86년도. 예. 혹시 예전에 안락사에 뭐 헝가리 푸스카스의 헝가리가 그립다 이런 거 쓰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런 것까지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뭐 그때가 태어난 게 전이고 솔직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 노지선 작가님 아니면 소개 한번 하시죠. 일단 저는 이름 그대로 노지선 작가인데 이제 어쨌든 아이돌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회원 공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찾아뵙고 그리고 대본도 어쨌든 쓰고 있으니까 최대한 재밌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내년에 결혼 앞두고 계신 우리 프로페서님 소개 한번 하시죠. 내년이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관리자 프로페서입니다. 일단 제 락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뭐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건의공간 스텝으로 처음 스텝 일을 시작했고 뭐 지금 주 업무는 뭐 매월 올라가는 회의록 작성이나 저희 국토에서 하고 있는 승무패 진행 그리고 락사 인스타도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고 좀 잡다하게 다양한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유익한 방송보다는 좀 재밌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별 겪으신 우리 채연님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별 아픔을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락사커 국내 토크방 직이 채화고요. 주로 축구는 좋아하지만 잘 몰라서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글보다는 뭐 하프타임에 주로 술 얘기 그리고 뭐 정육 얘기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뻘글을 더 많이 남기는 약간 회원 같은 이미지의 그런 스텝이고요. 여기서는 가장 막내 스텝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좀 더 많이 배워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토크방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팟빵을 왜 시작했느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가 일단은 3월 달에 강성주 해설위원님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죠. 아저씨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술 마시면서 뭐 우리 팀은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마이크 앞에 서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소개 마찬가지로 이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물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달랄 수 있겠지만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함께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차원에서 팟캐스트를 들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에 대비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고요. 우리 지선 작가님은 어떤 의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축구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자아실현?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쓴 글로 어쨌든 뭔가가 방송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페서님. 재밌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뭐 어릴 때 한 번 정도 뭐 축구랑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 다들 뭐 그런 꿈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은 저는 뭐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축구랑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축구에 대한 꿈을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카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저희 카페 규모가 뭐 옛날 뭐 구라스 때나 알싸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뭔가 좀 카페 규모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뭐 락사만의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 여러 가지 콘텐츠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고민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 팟캐스트입니다. 자, 뭐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제 채원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유튜브나 뭐 여러 플랫폼에서 축구 얘기를 다루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특히나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거의 엄청 큰 그런 약간 기업화된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뭐 프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좋지만 우리 옛날에 뭐 슈퍼스타 K처럼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런 맛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마이너 감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특성상 그런 마이너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거 연계지어서 방송하면 재밌겠다 싶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솔직히 줄여야겠지만 조금씩은 우리가 뭐 뒤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맞아요.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아마추어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서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룬 이야기들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 뭐 이것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시껄렁한 얘기하자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뭐 그냥 뭐 술 먹고 노가리 까자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다루는 얘기는 일단은 저희는 메인인 K리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뭐 우리 다 이제 K리그 팀 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리그를 다루는 채널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 채널들에서도 K리그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비중은 아무래도 해축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치아님도 그렇고 프로페서님들도 그렇고 지선 작가님들도 개인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각자 네. 그럼 뭐 축덕 입장에서 K리그 내 외부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쿠팡과 K리그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지금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들 뭐 많잖아요. 네. 정말 많아졌죠. 네, 사실은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도 얘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 않나. 가벼운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으면 좋고 그런 것도 좀 전달해줘야 많이 퍼지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팀 이제 팬분들도 장단점을 분석하고 뭐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빠질 수 없는 게
국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저희가 생활 스포츠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남자 국대 축구죠. 맞습니다. 시청률도 그렇고. 대표팀 얘기도 다음 달에 당장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를 거고 물론 해외 축구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근본이 락사인 것처럼 이 팟빵이 보는 근본은 K리그라는 거 사실 뭐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저희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뒤가 없어요. 맞아요. 네. 우리 뭐 그냥 그래서 갑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뭐 잼버리 사태라든지 그런 축구계 관련해서도 뭐 먼지털이 뭐 분쇄 완주 그냥 탈탈탈 이거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저희가 근본은 락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락사에 대한 소식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자 일단은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우리가 K리그 중계 누가 하고 있죠? 주관이 되는 게 쿠팡이죠. 쿠팡이 지금 메인이 되고 자 그래요. 바로 이제 쿠팡인데 사실 쿠팡이 이제 스포츠 관련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일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끼리 뭐 술자리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잘할까 싶은 걱정도 솔직히 많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벌써 독점으로 지금 중계한 지도 반년이 넘었고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반의 쿠팡의 K리그 중계 어땠는지 좀 이 부분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먼저 프로페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앞에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걱정이 컸어요. 예전에 한 뭐 박지성 맨유 시절 때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해외 축구를 공짜로 볼 수 있었는데 저뭐 이중파에서도 다 그렇죠. 중계를 했었고 맞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스포티비로 넘어오고 유로전을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팬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보다 뭐 시청률이나 관심도가 당연히 떨어졌고 근데 K리그는 안 그래도 그거보다 더 인기가 적은데 아무래도 좀 수요가 적죠. 네. 이거를 유로전화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많이 볼까? 아니 보기는 할까? 그리고 더 진짜 고인물만 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정말 큰 걱정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 부분이 만약에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단돈 뭐 비단 1,000원이라도 돈을 보고 보느냐 마느냐는 정말 크게 갈리거든요. 쿠팡은 5,000원이나 내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4,990원이니까. 네. 물론 와우라는 그런 혜택이 있긴 물론 하지만 그 네. 5,000원은 뭐 K리그만 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과연 쿠팡에 가입을 할까? 그 의구심은 당연히 있었지만은 올 초부터 해서 한 반 시즌 정도 이제 중계했던 모습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이제 95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근데 뭐 유로 결제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 유로 결제를 하는 것 이상의 그런 중계 퀄리티를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포털보다 더 편한 면도 있어요. 쿠팡 플레이가 깔려 있으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쿠플픽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도 있고요. 자 그러면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95점이면 5점은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단점을 짚을 때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시사님은 푸플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거의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똑같이. 근데 일단 생각보다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높으신 분들만 이제 글을 쓰시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고요. 여기에 뭐 일단 해설진이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준희 위원님이 생각보다 봤는데 각종 밈이나 이런 것들에 능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쿠플픽 경기는 SNL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되는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서 하는데 그렇죠. 당장 뭐 맨시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쵸? 뭐 옥난더라든지 뭐 맞아요. 네, 그런 중요 캐스트를 많이 소개했었으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그렇죠. 그게 네. 그 재미가 한 개도 없을 텐데 굉장히 그래도 많이 아시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지 원래도 많이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캐리거나 보거나 쿠플픽 경기 보는 사실 기대 이상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 이분이 물론 한준희 의원님 유쾌하시고 좀 재미있는 맞아요. 분이시긴 한데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정영국 캐스터라든지 뭐 배성재 캐스터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살짝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쿠플이 저도 솔직히 독점 중계한다고 할 때 되게 걱정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쿠플픽이라는 그거 자체가 K리그 팬들한테는 일단은 일종의 기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이번 주 K리그는 걸러야겠다 하다가도 쿠플픽이라니까 일단 SN을 또 활용할 거고, 뭐 누가 나온지는 한번 보자. 아무래도 그런 거랑 연관이 없진 않죠. 네. 지금까지 나왔던 캐스트만 봐도.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보게끔 만드는. 그리고 축구 전후로 뭐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네, 그렇죠. 뭐 대전 그것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안양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되게 라이트 팬들한테는 유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 쿠팡 플레이가 독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팬을 유입을 제한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거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축구 붐 그리고 K리그가 붐이기 때문에 작년이랑 비교하는 것도 코로나가 있었고 초반에는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가 힘든데 데이터를 좀 쌓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도 안 됐어.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앞에 계신 분들이 훨씬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면은 일단 퀄리티 상승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건 뭐 국내 중계가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 뭐 다 말씀드렸지만 K리그는 콘텐츠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픽이나 뭐 중계전으로 생산되는 K리그 관련된 콘텐츠도 있고 사실 이 모든 게 아까도 가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4,950원이라는 결과를 봤을 때는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둠도 사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 지금 독점 중계 명감에서 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명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암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암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번부터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95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제 5점이 빠진 게 일단 그 쿠팡 플레이 그 앱을 좀 보면은 날짜별 검색이라든지 뭐 팀별 검색이라든지 이건 기존의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검색 기능이 사실 안 돼요. 좀 부족하죠. 네. 네. 그래서 좀 예전 경기를 만약에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보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쿠팡 플레이 자체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위한 OTT가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는 그 UI에 맞서 있던 거죠. 그렇죠. 그 스포츠란에 대해서는 좀 UI를 변경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흑백 리뷰나 경기 전후라는 인터뷰 이런 것들 뭐 짤을 만들면서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K리그를 틀어놓고 만약에 이제 다른 걸 본다는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정신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쿠플픽 하는 시간이 경기 시간 기준으로 한 1시간 전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게스트를 활용을 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되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의견이 뭐 좀 내자면은 저도 일단 프로페서님 말씀처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뭐 스포츠 인터페이스를 좀 활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 경기 빼놓고는 찾기가 진짜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스포티비처럼 리그를 딱 그렇죠. 하나 클릭해서 뭐 EPL, 뭐 세리에, 뭐 챔스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이게 풀이 지금 뭐 보니까는 뭐 테니스도 중계를 하고 F1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더라고요. 중계권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추가된 게 뭐 덴마크 리그도 하고 그렇죠. 있고 맞아요. 네. 뭐 그리스, 벨기에 네, 참 많잖아요. 중계권이.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쿠플킥 경기 말고는 타 방송사를 위한 통한 송출이잖아요. 사실 다른 맞아요. 네. 솔직히 쿠플픽도 오면은 그 방송사를 향한 송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최근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KBS 스포츠 예,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 구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계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팬 입장에서 솔직히 저희는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직감도 네. 있고 직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네. 경기를 그러니까 스피디한 면을 이렇게 그 결정짓는 게 카메라 구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아직은 많다. 물론 아무래도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OTT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프로페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골키퍼 괜찮은데 그 공을 뭐 스크롤업 해가지고 뭐 하는 거보다는 낫긴 한데 맞아요. 현장도 뭐 줄이고 그게 뭐 당장을 넘기는 네. 당장을 넘기는 홈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네. K리그 중계 안 하지만은 스포티비 과거 중계 때 그래서 네. 맞아요. 그 굉장히 뭐, 유명한 아니 또 짤로 네. 돌아다니죠.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구 중계했던 PD가 축구 중계를 했대요. 그때는 전문 PD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구답던 구도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방송사에서는 음. 스포츠 해봤으니까 해보라 했겠죠. 그리고 좀 축구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그런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했던 감독들이 이제 와가지고 카메라 했던 사람들도 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머리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줌해가지고 막 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경기를 보고 싶은데 경기 안 맞아요. 잡아주고. 스포츠 축구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공이 빨리빨리 흐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이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스포츠거든요. 찰나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계속 쿠플에 대해서 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 또 의견 주실 거 있으실까요? 좀 아까 쿠플픽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쿠플픽이면은 경기 전후로 뭐 인터뷰라든지 뭐 프리뷰스로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개인적인 호불호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이게 좀 정신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시간 1시간 전부터 이제 뭐 그렇죠. 거의 네.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럴 해요.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주관이 쿠팡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네, 쿠팡 쪽에서 초청하시는 인플루언서, 뭐 예를 들면 뭐 HNL 나오시는 그 출연 크루라든지 뭐 다양한 연예인분을 초대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분들이 축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단적으로 이렇게 바꾼 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버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맞아요. 있고. 모르는 분들 K리그를 보게끔 하는 게 우리의 그렇죠. 그런 목표거든요.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비바 K리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경기 전반적으로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야구 프로그램은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 항상 네.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프리뷰 쇼라든가 네. 그런 거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이제 풋볼 배거진 같은 프로그램이 그렇죠. 없어진 게 조금 그러니까요. 아쉬운 점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네. 계속 저희가 뭐 쿠팡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그 국내 토크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져왔는데 쿠플픽 경기가 이게 가장 좀 안 좋은 게 특정 팀에 몰려 있다는 건데요. 좀 제가 본 글에 의하면은 뭐 울산 20회, 서울 6회, 전북과 수원 3성이죠. 각각 4회, 대전, 대구, 광주 2회, 포항, 인천 1회, 그리고 강원, 수원FC, 제주는 아예 없어요. 제주가 이번 네. 주에 드디어 처음으로 쿠플픽이 됩니다. 그렇구나. 제주가 이번 드디어 주에 드디어 네, 드디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물론 쿠팡 플레이가 그 기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팬덤이 강한 팀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0회인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게 특히 뭐 수원 삼성하고 수원 FC 같은 경우는 지역 라이벌이기도 하고 수원이 그래도 축구가 인기가 많은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치인데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쵸? 리그 1에서 갖고 있는 네. 더비라는 그런 맞아요. 특수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쿠팡 플레이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축구 팬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그래도 사실 그동안 K리그로 중계했던 회사 중에서 좀 진심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고 발전상 같은 게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주제가 이제 K리그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적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천반 K리그 결산 겸 해서 이제 준비한 건데, 물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모두가 날카로운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식으로 전반 계획을 흘러왔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순위대로 그냥 차례차례 좀 다뤄볼게요. 울산부터 볼 텐데, 울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게 좀 다른 팀 팬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너무 이렇게 못하지 않는 이상 우승이 조금 유력해 보입니다. 너무 초반에 특히나 너무 잘했었고 네. 지난 시즌이랑 어떻게 똑같다 보시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더 일단 지금까지 한 걸로는 우승 레이스가 좀 더 탄탄한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즌부터 홍명보 감독가 합류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팀에 잘 못 녹여낸 것도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 스타일이나 어쨌든 그 현재 있는 팀 선수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첫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 시즌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발전하다 보니까 더 단단해졌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전북에 대한 상황도 조금 그렇죠. 반사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진짜 솔직히 갑자기 뭐 내리 연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울산이 우승하지 않을까? 근데 뭐 스포츠라는 게 연패를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모르는 네, 거죠. 모르는 그래서 거잖아요. 저희한테 수원 삼성한테 처음으로 연패를 당했죠. 아, 네. 그렇죠. 굉장히 그 직관을 가는데 굉장히 울 뻔했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세요? 울산 남은 우승 레이스. 사실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좀 활발했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짚어볼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나가 선수 박용우, 윤일록, 이상혁 나갔습니다. 박용우는 뭐 아시다시피 네. 예, 좀 거기로 이슈가 나갔고, 있었죠. 예. 윤일록은 강원으로 갔고 이상혁은 일단은 임대로 갔습니다. 일단은 이동경이 들어왔고 그리고 김지현도 이제 군 전역으로 들어왔죠. 이적 시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활발하진 않았는데 네. 이동경의 영입은 굉장히 저는 좀 크지 않나. 네. 워낙 실력이 있는 사실 어떻게 선수고. 보면은 네, 보낸 선수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임팩트로 봤을 때는 맞아요. 사실 그 이동경 복귀라는 그 임팩트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예, 예, 예. 충분히 이제 팀이 단단해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일단은 김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김천상무에서 일단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우승 레이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에 일단 포항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포항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진짜 감독의 영향력이 네, 감독의 영향이 네. 이렇게 대단하다고는 진짜 다시 한번 느끼게 그 되는데 축구는 감독 노릇이라는 네.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물론 감독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포항을 보면서 작년 시즌 올 시즌을 보면서 정말 감독이 중요하구나. 정말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즌에 신준호 선수 나갔고 이수비 선수 나갔기 맞아요. 때문에 출연이 좀 출혈이 좀 네.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제카가 들어왔고 뭐 황인재 골키퍼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강현모 선수가 물론 나간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진짜 뭐 잘해야 진짜 상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단독 2위예요. 그렇죠. 네. 진짜 어마어마한 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포항에 대해 지금 성적에 대해서는 저는 포항 일단은 저는 김기동 감독의 갓기도. 예, 네. 그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리그 감독들에 대한 조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이스타 TV라든지 뭐 달스네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새벽에 축구 전문가 그런 분들 통해서 뭐 이 감독의 전술은 어떻고 저 감독의 전술은 어떻고 뭐 이번 경기 저번 경기에서 뭐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원인은 어떤 것에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K리그 감독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드팬이 아니라 라이트팬이 됐기 때문에 K리그를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K리그인데
그렇게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가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포항 성적 보면서 아 K리그도 진짜 감독이 중요하구나.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뭐 김기동 감독에 대한 뭐 전술적인 부분 역량은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근데 이번 시즌 포항을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K리그도 진짜 감독 그게 크구나. 맞습니다. 참 근데 포항도 이제 여름에 사실 보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항상 보강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그쵸 뭐 좀 네. 보강보다 유출이 네. 좀 많긴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포항을 보면은 이승모 선수 서울로 갔고요. 김영호 선수 일단 포르티모네스로 완전히 들어갔죠. 그렇죠. 네. 노경호 선수 나갔고 들어온 선수가 FC 서울에서 한찬이 아, 한천이 네, 들어왔고 홍현상 선수가 지금 리든베르크에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똑같아요. 울산이랑 그렇게 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미 팀이 완성되어 있는 네. 팀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한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서울에서보다 지금 활약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맞아요. 또 뭐 이렇게 잘 나가는 팀이 그렇죠. 갑자기 또 선수만 바뀌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전술의 변화를 줘야 되니까. 그냥 기존 선수를 지킨 것만으로도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기존 자원도 많고 뭐 좋은 선수도 많고 물론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고영준 선수가 많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입니다. 아, 진짜 전북이 전북이 참 할 말이 많죠. 3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단 페스트레스구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감독이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그 전북 감독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단 측에서는 뭐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오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언론 플레이도 좀 솔직히 네. 섞어서 했죠. 그래서 그런데 뭐였죠? 단 페트레스구 단 페트레스구. 그 감독을 딱 듣는데 이 누군데? 약간 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에 비해서 네. 좀 기대감을 너무 높인 감이 좀 있었죠 구단에서. 그래서 그분이 아마 중국 리그에서 좀 감독했던 네, 분 맞죠? 그런가요? 선수로서는 일단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뛰었었고 네. 첼시의 레전드 출신이니까 저는 일단 실제로 94년 미국 월드컵 때 뛰는 걸 봤기 때문에 좀, 그럼, 예, 감이 숙연해집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푸스카스 이, 연관이 사람, 이 사람이 굳이 여기에? 이라는 느낌도 있었긴 했었어요. 일단 감독이랑 선수랑은 물론 틀리긴 한데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전북 이적 시간 보겠습니다. 조규성 선수 미텔란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강상현 선수가 부산 에이퍼카스로 임대를 갔죠. 그 다음에 이민혁 선수는 경남 FC 임대를 갔고 김관홍은 일단은 제주로 트레이드가 됐고 뭐 김문환 선수가 좀 나간 게 가장 아무래도 좀 크죠. 좀 예. 안타깝죠. 예. 좀 지켰으면은 팀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리고 일단은 김지수 선수가 일단 완전 영입이 됐습니다. 아, 엄청 예. 큰 그런. 그리고 박정우 선수를 일단은 FC 안양에서 데려왔고 그다음에 안현범 선수를 이제 김건웅 선수한테 트레이드를 시켰죠. 그리고 이준호 선수는 임대 복귀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페트레스기랑 보아탱이 들어왔어요. 아, 보아탱 선수 한번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일단 김준수 선수는 어차피 그쵸, 기존 자원이랑 기존 선수였었고.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그쵸. 논외로 치고 네. 뭐 여기서 언급할 선수가 일단은 박재홍 선수랑 페트라스의 보아탱, 안현범 선수인데 이준호 선수도 똑같이 이제 임대 복귀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북 경기를 솔직히 막 챙겨보진 않는데 보아탱 선수 잘하는 것 같던데요? 그쵸, 네, 굉장히 잘 해보이던데. 일단 페트라스 선수는 인 선수는 키로 일단은 수비가 되는 아, 선수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거의 기존에 있던 김신욱 선수가 수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보아탱 선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첫 경기 페트라스 선수도 그랬지만은 첫 경기 때는 약간 불안불안했던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테이블에 녹아간 게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융화가 네. 되는 사실 페트라세크나 뭐 보아텐 선수나 둘 다 뭐 그냥 커리어만 놓고 보면은 이제 K리그에 데려올 수 있는 용병의 맥시멈 수준이거든요. 사실 네.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좀 숨통이 트였을 거라 그렇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구스타브라든지 하파실바 뭐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안드레 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제대로 된 용병을 데리고 왔겠다. 물론 지난 시즌에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워낙에 잘해줬기 때문에 구스타브랑 같이 있었던 그 외국인 선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바로 바로 선수가 후반기 바로가 진짜, 예. 후반기 때 원체 잘하겠죠. 근데 물론 굉장히 지금 무서웠죠. 그 선수가 사우디로 갔죠 지금. 네. 그래서 참 전북이 3위까지 일단 올라가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조규성 선수가 나간 거는 어떻게 다들 저는 조규성 선수가 나간 게 이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 생각해요. 네. 일단은 박재홍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좀 전방에서 움직이는 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흡사해요 많이. 조규성 선수랑 거의 똑같은 루트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도 안양 그렇죠. 출신이고 네. 조규성도 안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조규성에게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는 일단은 아직은- 첫 경기에서 네.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조규성은 일단 가서 일단 3경기 3골이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FC 서울 일단 볼 텐데, 일단은 나간 선수는 황의조 일단 임대 복귀를 해서 노팅엄으로 갔고요. 한찬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진 선수가 일단 부산에 파크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영입된 선수가 일단 이승모 트레이드돼서 한찬이라고 왔고, 비온 존슨이 울산에서 일단 뛰었던 그 선수죠. 예전에 울산에 있다가 일단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은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준수하게 활약을 했었어요. 네, 뭐 향수병 관련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서울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주춤해요. 초반 페이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도 감독님의 호불호가 지금 팬들한테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어떻게 그랬지만. 보면은 서울이 데려올 수 있는 맥시멈 감독일 수도 있거든요. 네. 국내 감독 매물 중에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스 감독보다 좋은 감독이 누가 있냐, 그리고 데려올 수 있냐를 물어보면은 글쎄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경기가 이길 거 다 지금 비겼기 때문에 일단 당장 지금 포항한테 똑같은 루트로 똑같이 먹혀서 그쵸. 동점이 됐죠. 하창래 선수한테 연속적으로 연속 2경기를 그 극장골로 먹혔기 때문에 왜 수원만 만나면 이렇게 잘해주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FC 서울은 이적 시장 얘기 말고 이거는 이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소득이 하나 있죠. 우리 K리그 전반기를 뒤흔들었던 임용웅 사태. 임용웅의 이거를 저는 이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한번 좀 다루고 싶었는데 굉장히 고마운 저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뭐랄까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이걸이죠. 그렇죠. 아이들 여자 아이들도 네. 공연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선순환 이제 네. 어찌 자리가 잡혔죠. 실예로 그 전에 이제 전북 현대도 여자 아이돌 아이돌 그룹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해서 이제 아무래도 기획사분들도 K리그 팬을 신경을 쓰는 했죠. 게 아닌가 네, 이제는 그렇죠. 네, 예전에 좋은 뭐 현상입니다. 티어라처럼 전북 현대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러비더비를 네. 많이 끌었던 물론 이제 안 좋은 사례를 하자면 뭐 많죠. 네. 많죠. 많죠. 안 좋죠. 러블리즈라는 네. 그런 그게 것들이 참 있지만 아쉽습니다. 네. 그게 기획사에서 챙겨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광주입니다. 광주가 지금 5위입니다. 승격팀인데 지금 5위예요. 지금 상위 스플릿을 그래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한국의 무리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종일 감독이 있고, 또 이 감독님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지금 팀인데 대전이랑 맞붙어서 거의 뭐 압도적인 전적이거든요. 최근에 마지막 경기가 대전이었는데, 맞아요. 자 일단은 광주 이적 시장 보면은 산드로 계약 해지돼서 나갔고요. 백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백하는 이제 딱 한 경기 뛰었어요. 그래서 뭐 특출나게 뭐 아직은?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뭐 산드로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 팀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일 감독이 리그 2 있을 때부터 그렇고. 사실 작년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클래스가 괜히 없는 팀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적 시장 얘기도 좋지만은 경기장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일단 원정석이 지금 그 홈석이랑 쪼개졌기 때문에
조사 중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구장인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 좀 없으신 것 더 같아요.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올 초에 강성주 위원님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맞습니다. 광주에 대한 좀 성적 예측이 잠깐 나왔었어요. 네, 이제 강성주 위원님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좀 팀의 변화가 많다. 특히, 특히 외국인 선수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이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좀 의견을 내셨거든요. 뭐 저도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주전의 대부분이 바뀐 상황에서도 꽤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어요. 너무 네. 감독님이 팀을 잘 그렇죠. 만들었다는 네. 얘기죠. 일단 뭐 기존 자원인 뭐 엄지성 선수라든지 그렇죠. 뭐 허율 박강민 선수라든지. 선수라든지 네. 뭐 올해 보면은 아사니 선수가 그렇죠. 네, 워낙 네. 잘하고 뭐 있어요. 티머 선수도 잘해주고 있죠.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부러울 정도로. 좀 산드로 선수가 만약에 달렸었으면은 더 좋지 그렇죠. 않았을까. 일단 뭐 백화 선수를 앞으로 일단 네. 지켜볼 필요도 있고. 자, 그다음 대구입니다. 아, 대구. 일단은 대구는 일단 단적으로 일단 이적 시장부터 보면은 세라토 선수 계약했을 때 나갔어요. 네. 페냐는 임대 완료로 돼가지고 다시 이제 원 소속팀 복귀했고 벨톨라 선수가 들어왔는데 임대예요. 이 선수도. 근데 사실 뭐 대구는 거의 세르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팀도 네, 최영훈 세징야. 감독이 네, 어떻게 세징야가. 보면은 거의 반 이제 나락으로 갈 팀을 거의 이제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K리그에서 세징야의 영향력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그 K리그 올스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과연 세징야가 언제까지 잘할까? 이게 적은 나이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아,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네. 몇 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네. 실력도 갈수록 물론 좋아지고. 올 시즌은 유독 부상이 많기 때문에 네. 에드가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좀 기대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최영호 감독이 나름의 좀 팀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우승호 골키퍼가 선방 쇼를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팀. 네. 이게 감독님, 정식 감독님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팀을 잘 이끄는 거 보면은, 이게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구 F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대구 FC는 저는 세징이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니, 너무 눈에 띄는 선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선수. K리그 최고의 트랙. 네. 네. 이미 유명하잖아요, 이미. 맞아요. 라이트 팬들도 이제 알 정도로. 사실 대구가 아무래도 구장이 K리그에 적합한 구장이다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근데 그 좀 아쉬운, 이거는 사실은 뭐 룰만 지키면 할 말은 없는데, 항상 원정 팬이 네. 많이 못 들어가는 그렇죠. 게, 네, 그렇죠. 타팀 팬으로서는, 참,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가본 사람들 말로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정말 기회가 안 가고 돼가지고. 싶습니다. 유니폼도 약간 맨시티 연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유니폼의 이 색상이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여성 팬분들의 이런 이렇게 유입도 청량감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늘색은 앵간하면 어울려요. 맞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특히 너무 좋은 더할 나위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제 대구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은 대구 수비를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황재원 선수가 대구 수비의 또 중심으로서 어린 나이지만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구 팬들은 더 이상 잘하면 안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잘하면 또 네. 셀틱 갈까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또 셀틱과의 우리나라 인연은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을 보겠습니다. 대전이 7입니다. 그렇죠. 물론 승격팀이긴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맞아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민성 감독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갈리긴 하지만 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로는 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원정 팬들이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유명한 빵집도 있고 네. 이 감독이 그 감독이죠? 뭐 무슨 팀 같은 팀한테 져서 그 팀은 이정효 감독. 아 그분이 이정효 감독이고.
인터뷰 스킬이 사실 이정효 감독에 비해서는 좀 젠틀한 편이죠. 이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일단 대전 이적 시장 보겠습니다. 국민현 선수 안양으로 임대 갔고요. 민준영 선수는 일단 군 입대해서 갔고, 강윤선 선수가 일단 제주에서 영입이 됐고, 구택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대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외인 선수들이 좀 기복이 있는 편이죠. 일단 안톤 선수랑 마사는 거의 붙박이지만은 그렇죠. 안드로랑 레안드로랑 이제 티아고는 약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좀 여기도 부침이 많이 있는 팀이에요. 물론 주재정 선수라든지 배준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좋은 미드필더전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솔직히 좀 분위기에 따라서는 상위 스플릿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6위 대구랑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렇죠. 광주랑도 지금 4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몇 경기만에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려올 수 있는 거 같고 그쪽 이제 주인공 싸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승점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볼 팀이 그래서 인천입니다. 왜냐면 인천도 똑같이 33점이기 때문에 아 인천은 최근에 바둑이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팀이고. 거기에 이제 무거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그렇죠. 아또 그래서 얼마나 활약을 네. 했지. 네. 난관을 보여주는. 네. 이적 시장을 볼 텐데 자 송시우, 지원학, 여름, 이동수 다 임대로 갔어요. 지금 뭐 충남 아산 뭐 이렇게 부산 아이파크, 안FC 안양 뭐 이렇게 다 임대를 갔는데 일단 무고사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3연승을 거뒀고 네. 예,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론 아직 무거서 선수가 골은 없지만은 네. 네. 그래도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팀에 좀 힘이 되는 그런 선수거든요. 존재감 자체가 워낙 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즌 초반에 영입했던 거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명주, 신진호 이런 자원에 비해서 제로 선수도 들어왔었고 제르드 선수가 워낙 무서운 선수이기 네, 때문에. 지난 시즌에 에란데스도 이제 무거사 나간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좀 사실 상위 스플릿을 바랬던 선수 저기 팬들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지금 8위에요. 물론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천 팬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게 천성호 선수가 네, 그렇죠. 독일에서 올해 네.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성적이 꽤 괜찮아요. 사실 뭐 아시안 게임에 안 나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박재홍 선수랑 같이 좀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봤으면 내심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긴 하고. 근데 근데 뭐 아직 나이가 없는 선수라서 네, 앞으로 좀, 기회가 네. 많으니까요. 선수가 뭐 아르쿠스 부르크에서도 일단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그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조성환 감독의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 팬들도 반신반의하는 거랑 똑같은데 안시수 감독처럼. 근데 일단은 팀을 어떻게 지금 다시 반등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사실 기대해 그렇게 볼- 인천이 쉽게 강등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인천은 어차피 무조건 올라갈 그렇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해요. 매년 그랬듯이 어차피 시즌 막판에만 올라갈 참 겁니다. 신기한 팀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팀입니다. 어차피 뭐 네. 잔류의 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입니다. 제주가 한때 거의 2, 3위권까지 바라봤다가 지금 10위, 9위까지 떨어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순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창민 선수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봐요. 부자철 선수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이창민 선수 나갔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간 것도 그렇죠. 가긴 네. 했지만 일단 나간 선수들부터 보석해요. 안현범 선수 전북으로 나갔죠. 트레이드돼서 김건영 선수랑 이준호 선수도 일단 임창호 선수랑 트레이드돼서 나갔고 김주환 선수 나갔고 강현 선수도 이적돼서 나갔고 진성욱은 물론 임대지만 진상욱 선수하고 여기서 좀 추려 있는 것도 아무래도 안현범 선수랑 그렇죠. 예. 안영범 선수는 워낙 큰 입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진성욱 선수도 입지가 아예 뭘로 플랜되긴 했지만 공격수로서 일단은 보여준 게 아무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 가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제주도 감독님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는 좀 이슈가 좀 시즌 초반에 네. 이슈는 있었는데 네. 물론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인터뷰에서 내가 선수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독입니다. 파주대 5연승까지 해가서 이제 3위나 2위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확실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창민 선수가 나가버리니까 중원에서 밸런스 잡아줄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번엔 김건우 선수가 왔죠. 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활약은 좀 미미해요. 그래도 아직 초반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선수가 그렇게 전북에서도 입지를 다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김건우 선수의 그 수원 FC 시절 활약을 생각하면은 제주 팬 입장에서는 좀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일단 강원한테 비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 팬들이 약간 심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네. 감정적인 싸움에서 좀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 좀 승점을 보면은 그래도 제주는 그래도 안심은 못하네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예, 밑에 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생각보다 네. 10등에 이제 곧 얘기가 나올 서울FC와 생각보다 승점 차이가 네. 크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으로 넘어가면 모든 경기에 6점짜리 경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남길 감독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남길 감독이 그 한때 그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감독 생활 초기에 그때 광주 감독이었었나 처음 짜셨던 게. 성남 FC도 승격을 그렇죠. 시켰고 네. 광주 FC도 승격을 시켰죠. 그때만 해도 제주도 일단 승격을 시켰던 거고. 네. 그 시기만 해도 차기 국대 감독 1순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네. 지난 시즌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 경기 끝났는데 네. 자기 그것대로 안 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소집을 시켜서 네. 선수들하고 많이 말았죠. 당장 선수 결과 트러블이 조금 네. 있어 그런 이슈가 뭐 들렸던 것 같아요. 장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주민규 선수랑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네. 있었고 개인적으로 남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라이트 팬 입장에서는 굵직굵직한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긴 해요. 근데 남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슈가 굵어지지 않았나요? 굉장히 저 스타성도 있는 그런 감독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네. 아직까진 네. 아직 증명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성과가 있지만 워낙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성적을 비슷한 전력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비슷하게 내야 그게 좀 더 평가가 맞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기를 딱 놓고 봅니다.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제주 전북이 이렇게 몰락했다가 올라가는 추세였다면은 제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팀 분위기가 순위가 똑같더라도 그 분위기 최근 추세가 되게 좋긴 하죠. 자 다음에 수원 FC입니다. 일단은 들어가고 나간 선수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박주호 선수 은퇴했고요. 이재성 선수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아산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무리로 선수도 계약 해지가 됐고 뭐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지만 루안 선수도 한 경기도 못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루안 선수가 아마 도움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정확히는 저도 거의 뛴 기억이 거를 안 못 봤어요. 네. 네. 그리고 김현우 선수 임대 갔고 이대강 선수랑 김찬우 선수 임대 갔고요. 자 들어온 선수 보면은 일단 이영재 선수 전역했습니다. 여기 좀 크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부상이에요. 로페 선수가 우리가 알던 그 경남 FC랑 전북에 뛰었던 그 로페시죠. 맞아요. 전북으로 수원 FC로 왔습니다. 일단은 뭐 몇 경기 뛰는 거 봤는데 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파괴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슈팅력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기존에 있었던 게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고메스 선수 들어왔고 바우테르스 선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원 FC 팬이시니까 우리 노지선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경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일단 수원 경기에서 보여준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승우 선수를 중미로 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수원만 만나면 강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기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제 안정도도 굉장히 그날은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그 고메스 수비였던 그 선수가 네.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하고 바우테르손도 어쨌든 좀 윙 쪽에서 이렇게 휘저어주는 것도 좀 있고
그렇죠. 일단은 사실 뭐 스와로프스가 매년 보면은 용병을 잘 뽑는 팀으로 맞아요. 유명했었어요. 지난 시즌에 니시라도 그랬고 그렇죠. 뭐 용병의 활약으로 많은 승점만 따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슈로 용병 한 명이 사라졌죠. 그리고 일단은 라스 4경기가 선수가- 수장 네. 정지가 되긴 했는데 마스 선수가 15경기 정지를 받으면서 올해 플레이오프까지 나간다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못 뛰는 거의 뭐 시즌 아웃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네.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김현 선수가 메꿔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줄지가 좀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네. 김현 선수가 그렇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죠. 출장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좀 전에 네. 언급하셨지만 스타일도 약간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 선수가 연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아직도 저는 수원삼성 팬으로서 작년에 김현 선수한테 먹혔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마차기 네, 공을 아직도 네. 생각나는데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무조건 라스가 물론 좋은 공격수긴 하지만 네. 앞으로 또 이 감독님이 조금 다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원 더비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승우 선수가 그렇죠. 네. 약간 중앙으로 와주는 그런 플레이, 그런 전술이 네. 전술의 다양성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수네프시는 일단 김서민 선수의 존재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 윤빛가람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워낙 잘하는 근데 저는 사실 이 팀이 네. 12위에 있을 팀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맞아요.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수 선수나 이제 박민규 선수 있을 때 수비 라인이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기 네. 때문에 좀 그렇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영재 선수의 전역이 물론 지금 좀 부상을 안왔지만은 이영재 선수가 복귀하면 또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수원 팬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 이제 복귀할 때가 됐을 거예요. 아마 거의 이영재 선수도 네.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입니다. 일단은 유승호 선수 안양으로 임대 갔고요. 이강인 선수 경남으로 이적했습니다. 유승호 선수도 사실 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민상희 선수는 부산의 파크로 임대를 갔고요. 그리고 일단은 권청원 선수는 전역을 했지만 일단은 뭐 네. 신혼여행 뭐 그런 것도 얘기들이 있고 좀 예,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귀가 미치수고 김주호 선수 들어왔고요. 고물 선수 충남 마산에서 임대가 들어왔습니다. 카즈키 선수도 들어왔고 포포 선수가 일단은 예, 임대로 돼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윤수호 선수가 소집 혜택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영입 시장은 그런대로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굉장히 활발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입 시장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가 카즈키 선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K리그에 굉장히 지금 국내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진짜 그 한 명이 팀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리스가 그렇죠. 근래 들어서 가장 극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꾼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네. 울산, 강원 이현승이 좀 컸죠. 아무래도. 네. 네. 패스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네. 그런 선수고, 그리고 이 김주현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죠. 수비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은 빌드업, 그러니까 발이 좋은 수비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 수원삼성의 수비는 여태까지 조금 좀 터프하거나 이러한 선수들이 그렇죠. 위주였는데 네. 굉장히 발이 좋고 네.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수비입니다. 수원 FC 경기에서 차이가 그렇죠. 났죠. 고명수 네. 선수랑 그런 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한동안 한때는 경기 걔는 이제 그렇죠. 짤 옮겼을 때 네. 김영석 좀 빼라 내보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기 저는 때문에 그 김주현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저번 슈퍼매치였죠. 시작하네. 그 김주현 선수 데뷔 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보면 하는 말이 그때 김주현 선수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붕대를 메고 손에도 붕대 메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슨 꼬라지는 페달망처럼 이제 저러고 있는데 개같이 뛴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 되게 경기에서 인상 깊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칠 뻔한 하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근데 그거는 데뷔 이제 전이었으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불안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고물 선수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병수 감독의 픽이잖아요. 이전부터 이제 김병수 감독이 잠깐 지도했던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인맥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고물 선수는 네. 어떻게 보면 클래스를 보여준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이든 뭐든 잘하면 됩니다. 최고의 영입은 역시 저는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김병수 감독의 영입이 그렇죠. 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감독이다라는 건 네. 맞지만 뭐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는 결과라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네. 이제 만프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좀 더 사실 뭐 그리고 이 근래에 들어서 수원 삼성이 영입했던 감독 중에서는 커리어라든지 그런 성과가 제일 좋은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아무래도 그 5대4 사건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입니다. 양현준 선수 셀틱으로 나갔고 네. 정종현 선수는 이제 성남으로 임대를 갔고요. 우병철 선수 임대 갔고 자 임창호 선수가 일단은 제주로 트레이드를 됐죠. 이준현 선수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게 좀 큰데 기노랑 케빈이 계약 해지가 돼서 나갔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도 외국인 선수 영입이 실패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긴 했죠 예력 시장이. 그런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만 4명이 들어왔어요. 강투지, 뭐 그렇죠. 가브리엘, 네. 웰링턴, 야고. 이 중에서 이제 야고 선수 임대지만 이거 들어왔고 네. 윤일록 선수 일단 울산에서 임대돼서 들어왔고 성남에서 이재훈 선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임대돼서. 그다음에 이준현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들어왔는데 일단 윤종원 감독이 부임되고 나서 네. 팀 컬러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공격적으로 그쵸, 네. 일단은 뭔가 좀 짜임새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부임 첫 경기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성과는 못 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네. 승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제주전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막판에 네. PK 때문에 이제 무승부로 끝난 거였죠. 그 덕에 아직 수원이 12대 짓긴 하지만 우리 수원이 진짜 한숨 쉬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원에 대해서? 전 차라리 이제 뭐 최우중 감독 체제로 시즌 끝까지 갔어야 되지 않았나. 너무 좀 감독 교체가 섣부른 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말하는데 있죠. 이게 결과론이긴 한데 좀 강원 아직 분위기 반전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이제 하위권 그룹으로서 수원 삼성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수원 삼성은 그래도 뭐 좀 매스컴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요. 한 경기 졌긴 하지만 뭐 실제로 그 뭐 여름 인적 시장 이후로 수원 삼성 그래도 순위가 올랐고 승점 많이 따면서 강원 FC는 좀 승점에 좀 정체가 있고 맞습니다. 지금 홈구장도 바뀐 마당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 팬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할 텐데 네. 여기서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쉽사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게 좀 강원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네. 답답할 것 같아요. 그 양현준 선수가 나간 자리를 윤일로 선수가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뭐 양윤철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김대현 선수도 그렇고 네. 맞아요. 김정은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진짜 거의 MVP급으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진짜 K리그가 되게 재미있어요. 지금 그쵸. 올 시즌 거의 평균 관중 일단 K리그 1 같은 경우는 10,000명을 넘었고 네. 지금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강등권 싸움도 지금 보면 치열하고 상위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어차피 이적 시장을 저희가 12개 팀 다 다뤄봤기 때문에 들어온 선수 중에서 좀 베스트 선수를 꼽아보자면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간 선수들 위중에서 아 이 선수는 좀 나가서 좀 아쉽다 이런 선수를 좀 꼽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적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온 선수 중에서 베스트 선수를 한 명만 꼽아보자면 어느 선수가 있는지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아무래도 수원 삼성의 팬이고 사실은 다른 팀은 좀 정보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당연히 베스트는
카즈키 선수 현재까지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들도 지금 이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니폼 판매량 순위 2위를 바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당연히 1등이고 그리고 사실 염기훈 선수는 뭐 그렇죠. 네. 넘사예요. 넘사예요. 네. 아직도 그런 거 보면은 네, 팬들의 넘사예요. 사랑이 네. 당연한 결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쉬운 선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인데 뭐 실력이나 뭐 최근 폼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민상기 선수가 부산으로 임대간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아했던 선수기도 하고 약간 이거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준다면 메탄을 키워서 올려야 되는데 메탄의 상징이 어쨌든 잠시 뭐 임대긴 하지만 임대로 잠시 간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베스트는 아까 이제 수원을 얘기했었으니까 인천의 무고사 선수 복귀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팀의 보탬이 되는 이슈몰이도 그렇죠. 일단 뭐 뭐 인천의 참 신기한 게 그렇죠. 딱 영입설 나자마자 딱 3연승 바로 찍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그런 그 기운을 불러오는 네, 선수가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고 선수가 뭐 골을 못 넣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인천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경기 외적으로 도움을 그렇죠. 줬죠. 3연승도 그렇고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그 네. 오퍼스 세러머니도 있고. 네. 그리고 인천이 이제 조만간 아챔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팀에 다양한 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적이라면은 김문환 선수가 아이두알로 이적을 했는데 물론 김문환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뭐 중동으로 가가지고 또 뭐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북 입장에서만 봤을 때 그래도 뭐 수비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선수였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아쉽지 않나. 활동량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네. 네, 거의 뭐 커버량이 엄청났던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뭐 나이도 아직 어리고 국면도 됐고 그런 풀백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미국에서 조금만 좀 성공했었더라면 좀 잘 풀렸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죠. 뉴욕 FC 거기서 워낙에 좀 안 풀리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도 좀 아쉽죠. 네. 그다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베스트는 아무래도 수원의 카즈키 선수가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카즈키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론 이제 김명수 감독이 같이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원에서 풀어준 선수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축구 트렌드도 어쨌든 중원에 어쨌든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김병수 감독의 축구를 완성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만약에 카즈키 선수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냐 뭐 이런 문제가 남긴 하겠지만. 그 단적인 예가 저번 수원더비죠. 네. 그렇죠. 굉장히 압박에 좀 강하게 압박하면은 조금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수원의 위기에서 구해낸 남자 약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잡고 이제 끌어올린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간 선수는 또 아쉬운 선수가 있다 보니. 뭐 이제 이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네. 저 라스 어쩔 수 없이 네, 나간 건 아니지만. 나간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뭐 어쨌든 이제 나가버렸죠. 시즌 아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니까 유니폼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교수님께서 저 같은 선수 경우는 뽑아주시면은 일단은 들어온 선수 중에 좀 베스트를 꼽자면 일단 김주원 선수를 전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고 왜냐면은 사실 수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공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물론 지금도 엉망인 거는 사실이에요. 뭐 수원이 그렇게 수비가 썩 좋은 팀도 아니고 한홍광 선수나 뭐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자원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것이긴 한데 박대원 선수랑 고명수 선수가 그렇게 좀 안정감 있는 수비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민상계 선수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에 밖으로 임대를 보냈던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 선수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쟤는 이렇게 해서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토트넘에 좀 로메로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 듬직하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베스트로 좀 꼽고 싶고 나간 선수 중에 좀 아쉽다는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박용호 선수를 꼽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이런 중동팀의 오퍼가 아예 없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작년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선수인데 하필 타이밍이 좀 절묘한 타이밍에 네, 이런 타이밍에 나가다 보니까 이럴 저희처럼 뭐 딥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그 선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수 입장을 이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뭐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본인도 좀 아쉬울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왜 아쉽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울산이 어떻게 보면 핵심 자원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지금 아마 경기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선수 나가고 나서 중원장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최근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동경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사실 뭐 나머지 논란이 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명주 선수라든지 이규성 선수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중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어지간하면은 울산이 미끄러지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만에 하나 미끄러진다면은 그것 때문에 박용호 선수의 이적이 그래서 좀 나저가를 아쉬운 불러오는 부분이 게 있어요. 아닐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중동 얘기가 나서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뉴스가 저희가 K리그에 뭐 이런저런 많은 뉴스거리가 있었잖아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영웅 씨의 그런 방문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안효진 씨도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방문도 했었고 이런 맞아요. 내적으로 좀 흥행 가도를 달 수 있는 그런 구성 영상가 많았었는데 초반에 잠깐이었지만 깜짝 이슈가 있었죠. 뭐 중동에서 K리그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 이게 좀 현실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큰 길에는 아직은. 왜냐면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두 해 얘기가 나온 게 뭐 아니기 처음 때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물론 이렇게 그럴싸한 얘기를 붙이다 보면은 그럴싸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누구나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모두가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내 팀을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모르겠어요. 울산이나 전북 상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긴 논의를 치고 일단은 모두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항도 어떻게 보면 한때는 모기업이랑 그런 지원을 받고 그렇죠. 했던 좀 모기업 기업이 사업이 있는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김기동 감독이 거의 소년 가정식으로 끌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포항 팬들도 한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김기동 감독이 나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얘기하자면 또 하나의 특집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굉장히 이거는 사실 얘기된 것도 아닌데 이거 궁금한 건데 K리그가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인수를 할 때 시민구단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대표적인 예로 뭐 대전이 뭐 하나시티즌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인수가 된 것처럼 뭐 지분이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기는 한데 그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목동으로 옮기면서 지금은 키움이지만은 예전에 그 맞아요.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뭐 대만이었나요? 홍콩이었나요? 맞아요. 대만인가 홍콩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외국계 자본이 뭐 따로 뭐 법인을 세워가지고 뭐 둘러서 해가지고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회사 이름은 따로 네이밍 스폰서를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면은 또 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거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려면은 조금 네. 좀 민감한 정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안 다루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사실 인수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인수했을 거고. 그렇죠. 그 얘기가 났어도 예전에 서울 이랜드가 창단했을 때도 뭐 흔히 그 만수로 다들 알고 있는 그 시티 풋볼 그룹이 한번 그렇죠. 좀 진지하게 오퍼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결국에는 뭐 위험에 넘어가긴 했지만은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찬물을 끼얹고 있긴 한데 이게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서 이슈가 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사실 네. 지금도 물론 K리그가 역대급으로 흥행을 달리고 있긴 한데 그렇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려면 사실 자본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 이게 진짜 우리끼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렇죠. 들어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진짜 현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의 큰 자본이 들어와서 다른 리그 팀에도 돈이 돌고 뭐 아챔에서도 뭐 지금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은 더 좋은 성적도 내고 뭔가 큰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리고 사실 K리그도 우리도 약간 맨시티 같은 팀이 하나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그렇죠. 전북이나 뭐 이런 팀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 팀들이 어쨌든 큰 자본력으로 리그를 잡아먹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팀이지. 뭐 전북이나 울산이 1년에 한 400을 쓸 텐데 이게 뭐 K리그 내에서 많이 쓴다지 아시아 내 다른 팀들하고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각 팀들이 쓰는 돈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장 임대료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 400억, 500억 쓰는 게 부단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 용병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규정도 좀 변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안 그래도 사우디는 뭐 그게 있잖아요. 외국인 뭐, 네. 뭐 그걸 철폐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 K리그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제한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 이게 자본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 K리그에서 외국인 제한이 해제가 돼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외국인은 못 싸울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 몇몇 팀들 네. 빼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이제 6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그렇죠. 근데 6명을 다 채운 팀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단 어쨌든 외국인 용병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나 아니면 뭐 숫자적인 문제들 일단 결과적으로는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한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일본에 지금 당장 이니에스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저런 선수 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히 클래스를 느꼈던. 근데 뭐 일본이 사실 뭐 최근에 기억나는 여긴만 해도 뭐 이니에스타, 포돌스키, 포를란, 저 토레스 토레스도 선수도 있었고. 있었고, 뭐 그- 베르마엘레, 그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 최소 메시. 보얀. 보얀. 보얀 얼마 전에 은퇴했죠. 네. 뭐 은퇴했습니다, 드디어. 네. 아유, 되게 이상하네요. 어린 선수로만 기억되고 있었는데 제 거기에 기억에는 지금 그 바르사에서 산페르도 아직 고베에 있고요. 좀 네.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FM에서 좀 더 많이 유명했던 보얀이기 때문에 니마. 아직도 어린 선수로 기억되고 있었는데 사실 나이가 많진 않아요. 90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찍 은퇴를 결정을 했네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행하려면은 어쨌든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덕에 흥행하는 팀이 지금 대전하는 시티즌이고. 그렇죠. 결국에 시장은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재작년이었었나요? 국축계에서 이제 지축을 뒤흔든다는 루머가 잠깐 돌아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지금은 좀 뭐 시기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전이 그때 2부 리그 있었을 때 승격하면은 400억을 푼다. 그리고 전북이나 울산과 저 들어본 것 동등한 같아요. 수준으로 돈을 풀고 장기적으로 K리그 우승 상금이 지금 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억 수준으로 올린다. 아 근데 5억은 너무 적어요. 5억이 그게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마. 너무 오래 갑니다. 거의 10년 전 그쵸. 슈퍼스타 K 우승 상금 5억이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고 진짜 하여튼 좀 잘 됐으면 바람이고 이제까지는 하여튼간 저희가 좀 K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좀 안재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서울 상암에서 잼버리 관한 FA컵 연기가 있지만은 공연이 있잖아요. K-pop 콘서트가. 네. 그리고 뭐 수원FC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주국에 라스 선수의 음주운전이 있었는데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FA컵 연기 사태 이 사건의 좀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 잼버리 사태가 일단은 했었고
뭐 잼버리 측에서 뭐 마무리를 좋게 하겠다는 의미로 K-pop 콘서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끝나겠다 뭐 이런 얘기였고, 최근에 나왔던 게 전북현대 홈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전북현대랑 인천이 준결승에 연기가 됐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상암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잔디가 일단은 거의 상하기 직전까지 갔고, 이미 박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와 뭐- 더불어서 어제인가 그저께 열렸던 제주와 포항의 경기도 네. 1시간 전에 연기 통보가 됐어요. 45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사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굉장히 이 네. K리그 팬들은 아시다시피 원정을 가거나 하면은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행 삼아 뭐 그렇죠. 며칠 이렇게 숙박을 잡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네.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에 좀 쌓여 있는 특히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제주와 포항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가철이거든요. 개인 휴가 겸 해가지고 사실 지금 비행기값도 제일 비싼 시기예요. 적지 않은 돈과 이제 가족과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제주도까지 가신 분들인데, 이거를 경기장까지 이미 다 가서 취소를 한다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쉽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전북과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연전이었어요. 전북 원정 2연전, 인천 그렇죠. 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랬는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정을 다 잡아놨겠죠. 근데 되게 좀 허탈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먼저 전북 경기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상암으로 바뀐 다음에 그렇죠. 취소한 다음에 상암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혼란스럽게 그렇죠. 변하고 이게 있으니까. 좀 솔직탕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그 잔디를 보호하겠다고 뭘 깔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네. 매번 깝니다. 뭐 네. 어떤 네. 콘서트에도 깔긴 까는 근데 거. 물론 그것도 까는 것도 맞긴 한데 그게 한두 푼짜리 아니라 10억짜리 잔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다들 축구 팬이면 아시겠지만은 또 경기장에서 그런 콘서트를 했던 적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콘서트의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이석이랑 S석 쪽에 간이화장실까지 설치했다는데 솔직히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 씨가 오고 축구화를 신고 오고 구두를 안 신고 오고 이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드래곤 콘서트랑 지금 거의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골대를 이쪽으로 뒤쪽으로 관중석 쪽으로 경기는 메인 스타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쪽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잼버리 그런 사람 와서 걔네들은 즐기러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거기서 축구화 신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 팬덤 싸움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K-팝의 팬이 아무래도 K리그 팬을 넘어설 수밖에 없고, 이거에 결국 여론전으로 가면은 축구 팬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수호신이 여기서 일단은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자, 2023년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드림 드로우 유어 드림. 자, 185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모여 좋은 추첨과 꿈만을 그려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잼버리는 그렇게 기억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여러모로 아쉽고,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한 참여자 개인의 사연을 들을 때 저희 역시 이른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자, 수고신이 이런 입장문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입장문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인데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여러 장소들이 여러분들의 야영장으로 변화되었던 우리의 경기장은 고영장이 되었습니다. 드로우 드림스, 우리들의 꿈을 그려가는 곳인 이후 서울 원덕경 경기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되 최대한 조심히 사용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려 봅니다. 팬이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애초에. 그렇죠. 차라리 처음에 그 새만금 거기에 준비 장소만 잘했어도 그렇죠. 전북 팬들, 인천 팬들 피워 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상암에서 공연 안 해도 돼요.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잼버리의 K-팝 공연을 왜 넣냐,
이거부터가 사실 좀 뭐 의구심이 유치 들거든요. 싸움의 필승 전략 카드로 했었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뭐 유치단 아, 입장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거까지는 뭐, 카드 내밀 예, 썼으니까. 거기까지는 뭐 네. 우리가 뭐 크게 뭐 예. 근데 사실 그 잼버리라는 게 어쨌든 스카우트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 또 친목을 다지는 게 잼버리지 K팝 공연을 보는 게 잼버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스포츠에 정식화가 끼면 안 된다는 말이 좀 늘상 하는 말인데 늘상 고통받는 거는 진짜 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팬들은 항상 잘못이 없고요. 이거는 항상 정치권이 문제죠. 이게 뭐 팬덤끼리 뭐 싸움이 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이 상태에서. 맞습니다. 예전에 뭐 경남 FC 홍보장 와가지고 뭐 경남 FC 없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수원삼성 구장의 조용필 씨 콘서트도 그렇죠. 굉장히 잔디가 저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크게 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시즌이었나요? 지난 시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시장이 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시축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축구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김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지? 국민위원 그 위원이 전북현대 팬들한테 전북현대 팬들이 많이 부끄럽다 했는데 예. 그래서 김한 기자가 그랬죠. 저는 당신이 무식해서 부끄럽다고. 똑같은 진짜요. 그렇죠. 축구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아무튼 이건 예. 참 여러 가지로 개탄스럽고 그런 부분에 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잼버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의견을 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진짜 끝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와 좀 관련돼서 좀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좀 안 좋은 이 얘기가 좀 또 하나 나왔죠. 며칠 전에 바로 네. 수원 FC의 주축권 교사 라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즌 거의 아웃이에요. 네. 사실 부상은 아닌데 그쵸. 음주운전 때문에 부상이 좀 나갔죠. 네. 지금 정규 시즌이 13경기 남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FA로 나가는 이런 꼼수나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치어리더 인스타 게시글에 좋아요 누르고 이거는 좀 상식 밖의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근데 약간 이게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제 생각인데 미친놈인가? 이게 좀 헛웃음이 나오는 사건이 아닌가. 이거를 막 아니, 욕하기도 이거는 좀 약간 뭐 욕. 구단하고 팬을 얼마나 진짜 개무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좀 아니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팬 유일하게 여기 계신 수원 FC 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라스가 그 전부터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직관을 가서 보면 막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헤딩 잘 따는 건 맞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 그 김정현 감독하고 부침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 김정현 감독은 좀 활동적인 이런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초반에 김현 선수를 많이 중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 선수랑 트러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뭐 어쨌든 그 제가 전 시즌부터 수원 FC 응원해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또 그 전 시즌은 이제 득점왕까지 하고 네.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부터 조금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필요할 때 해주니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선수다. 라스가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가 영입된 이후로 항상 수원 FC의 주포였고 그렇죠. 언제든지 그래도 한 건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사실 무릴로가 계약해졌을 때 이렇게까지 아쉬웠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근데 무질로 선수는 계약 해지될 때 이미 로페즈 선수가 영입될 거라는 루머가 네, 분명한 그러니까 대체자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근데 시점이기도 했고 제가 왜 이런 좀 어떻게 아까 좀 거친 표현도 확인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이적 시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원 FC는 대체자를 구할 자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김현 선수가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출장 적어요. 김동현 감독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왜냐면 연계 플레이가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팀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아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갔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고. 네, 조니모토도 그렇고 네, 전북의 뭐 쿠미토 당장 이번 시즌도 안양의 조나탄도 그렇게 네.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꼼수다라는 말이 그렇죠. FA로 나가기 위한.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뭐 치어리더 이런 거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보면은 꼼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생각이 없는 사실 이제 없으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제 외국 선수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근데 이거 음. 뭐 좋아요 누르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음주운전은 문화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니까 보통 그래도 좀 이분하는 부분이 있죠. 뭐 내가 잘못한 거는 형사적인 형사 문제고 이거는 또 따로 그렇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시 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그게 뭐 한 그래도 적게 먹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사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전에도 구단에서 경고를 여러 번 했었대요. 워낙에 또 뭐 술을 좋아하고 그랬었으니까. 술 좀 마셔라.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럴 것 뭐 같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음주를 걸린 사람은 한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근데 그 라스 선수에 대해서 이제 수원 FC가 얼마 전에 공식 입장문을 냈었는데 절대 공짜로 내보내진 않겠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냈거든요. 또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 라스 선수 음주 사건 기사 터진 이후에 이제 뭐 최준호 이사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뭐 그래도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마치 뭐 FA를 방출을 시키려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공식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수원 FC가 뭐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를 네. 안 남기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리그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이게 오히려 좋은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존박이 K리그 결선까지 좀 다뤄봤는데 자 이번에는 뭐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락사죠. 네, 그러세요. 자 바로 락사인데요. 그래서 좀 이번에 준비한 코너가 뭐냐? 제가 지금 바로 우리 락사는 이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뭐 진행 중 이벤트 안내와 더불어서 뭐 팟빵 이번에 저희가 론칭하는 뭐 가제 월간 락사에 대해서 시청 이벤트 그리고 락사 스텝진으로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이벤트 안내에 대해서는 좀 프로페서님이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얼마 전 락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은 저희 락사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협업을 해왔던 그 브레인스토어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 시리즈의 12번째 도서요. 도서가 출간돼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했었고 사실 지금 뭐 이벤트가 종료됐고 뭐 도서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되게 참 좋은 도서예요. 리오넬 메시 선수에 대해서 참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메시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시청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혹시 뭐 이벤트 상품 준비된 게 있을까요? 이벤트 상품은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좀 좋은 걸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걸로. 네, 좋은 저희의 걸로. 주머니 기대 좀 사장이 해주십시오. 허락하는 선에서 상세한 내용은 깜짝 저희가 공지해서 뭐 지금 프로페서님이 하고 계시지만은 인스타라든지 뭐 카페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최대한 좀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저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까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을까요? 좀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스텝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성주 해설위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죠. 이제 이 월간 락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때 저는 다들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뭐 축구 얘기가 계속 말문이 막히지 않게 많이 나왔고 우리 그때 한 3시간 했나요? 그렇죠. 3시간, 4시간 거의 정말 재밌었습니다. 물론 축구만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뭐 하자 이런 시도는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은 저희가 술만 먹고 집에 가고 우리 할 수는 있을까? 이 술꾼들이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축구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본인만 술꾼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멍! 지금 얼굴부터 약간 벌거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프로페서님이 저희 술 끊는다라는 단톡방에 그 글을 굉장히 많이 남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스텝이 지금 거의 한 2년이 돼가는데 한 달에 한 30번은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주기로. 예. 원래 술은 이제 아침에 끊고 저녁에 다시 먹는 거죠. 맞습니다. 뭐 다이어트인가요? 그쵸. 여자들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뭐 그런 그런 식이죠.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약간 월간 락사 준비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 처음에 걸렸고 얘기 나왔던 게 3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네. 준비 기간도 오래 걸렸고. 네, 오래 걸렸고 일단은 뭐 어떻게 진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계속 막 내일 술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준비하는 과정이 네, 재밌죠. 오히려 약간 어쨌든 처음 시작하기 전이 가장 설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소풍 가기 전이 가장 설레는 것처럼. 원래 썸 탈 때가 더 네. 좋습니다. 원래 이제 여행 갈 때도 비행기 타러 갈 때가 제일 설레고. 맞습니다. 그리고 막 축구 얘기하다가 뭐 정치 얘기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네, 참 여러 가지 있었죠. 파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축구 파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네, 약간 네. 정치 파플레이어도 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서브 계정을 해볼까? 네, 약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실 게 더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인터뷰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접근한 루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이분 어떨까 저분 어떨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좀 이게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논란이 있어버리면은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고충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네. 내부적인 거지만은 카페 활동할 때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규정에 대해서 입각해가지고 일단은 그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해주신 분들이 있을 때마다 좀 먹먹하죠. 아무래도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스텝 인원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좀 다들 현생을 살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힘을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최근에 뭐 좀 시작을 했지만 카페 광고를 통해서 조그마한 수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벤트 같은 거 상품을 좀 좋은 거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축구라는 그런 틀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라든지 정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시각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런 걸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뭐 준비된 건 아닌데 한마디 좀 홍보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 락사에 보면은 신규 게시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좀 세상이 굉장히 흉흉한데 이런 뉴스들만 보면은 정서에 지금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특히나 락사 하시는 분들은
낙사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쉬어가라는 의미에서 좋은 뉴스 게시판이 신설이 됐어요. 조금 많이 봐주시고 또 글도 좀 찾아서 또 그 좋은 뉴스를 찾는 것도 제가 아직은 한 첫 글을 못 올렸는데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소소한 재미가 있죠. 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임시 게시판이긴 한데 정식 게시판으로 좀 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인류애라고 그러죠. 거기 좀 충전이 돼야지 뭐 저희가 축구도 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좀 흉흉하잖아요. 길거리 나가기도 무섭고 언제 칼 맞을지 모르고 진짜 흔히 말하듯이 요즘 방검복 착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잘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월간 락사라는 그 이름이 없어서 아마 다음 녹음은 뭐 9월 달에 될 텐데 9월 달에는 아마 뭐 해외 축구 개막 시즌에 맞춰서 뭐 해외 축구 관련 콘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9월 달에 생기는 국내 축구 관련 이슈에 대해서 또 한번 뭐 얇고 넓은 수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라이트 팬들이 즐기기 좋은 방송으로 가야죠.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깊숙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제지만 월간 낙사 첫 녹음을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거의 지금 시각이 한 23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1시간 반 넘게 했거든요. 네. 얼추 어떻게 보셨어요? 어. 느낌이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다음번에도 굉장히 지금 입이 한번 풀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하시는 마다 좀 경직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 좀 다음에 만약에 좀 풀리시면은 조금 더 좀 많이 좀 썰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누구에게나 첫 경험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첫 경험을 못 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뭐 저희들의 첫 경험이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대본을 쓴 작가였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적인 입장에서 녹음을 하면서도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얘기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어차피 하면서도 계속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재밌고 유쾌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첫 방송 MC를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전문 MC가 아니고 똑같이 라이트 팬 입장에서 좀 말을 그나마 좀 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입만 사는 사람이라서 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셨다면 좀 죄송하고 많이 좀 보완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더 활기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